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아껴주고 잉여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만들었던 ISA 계좌. 연말이니까 나도 한번 해지후 재가입해볼까? 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비과세 200만원 최대로 본 다음에 바로 ISA 계좌를 만들면 2024년, 2025년 횟수로 2년이 카운트돼서 4천만 원까지 바로 납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1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밖에 넣지 못하는 ISA 계좌 한도를 단 한 달 만에 2년치 납입 한도로 초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ISA 계좌를 해지했다가 만들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킵고잉을 할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처음에 ISA 계좌를 만들 때 이 돈으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3천만 원. 그때는 정말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3년 9개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목표치만큼은 우여곡절 끝에 모았고 이쯤 되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혼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인생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ISA 둬야 될까? 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할까? 만기 해지한 다음에 세액공제만큼만 연금저축으로 옮길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올해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재개설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만큼 납입도 해보려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고민했던 이유 4가지와 결론을 영상에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에 돈을 그냥 두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환율 미쳤죠? 1438원까지 찍은 걸 봤는데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4.75% 그리고 한국은 3% 1.75%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난리가 나서요. 화폐 겸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갖고 있는 ETF들을 팔아서 다시 묶어두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환율 차이로 인한 물가 이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미친 듯이 결혼하는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몫하고요. 그래서 ISA 계좌에 돈을 그냥 둘까 고민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완전히 실종돼버린 2025년 ISA 개정안을 노렸습니다. 올해 초에 원래 ISA 개정안이 발표되려고 했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였던 혜택을 1000만원까지 2.5배 늘리고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원이었는데 2배인 4천만원 총 2억까지 납입 한도를 늘려줄 예정이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ISA가 개정이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절세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말에 ISA 개정안을 11월에 발표한다고 말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불난집에서 뭐 요리가 될 리가 없죠. 개정안은 올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개정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유지를 할까 싶었어요. 셋째는 잘 굴러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팔아서 계좌 해지를 하면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환노출형 상품이라서 환율과 연동되면서 ETF의 자산의 변동도 반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팔고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또 신중하게 생각한다 치고 환해지와 환노출에 대한 비율, 나스닥 100을 얼마나 넣을지 고민과 자료조사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장기간 그리고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면 다양한 포지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저는 초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환 노출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매 시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환 해지형 상품을 일부 구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 해지에 대한 비율을 고민하는 것이 또 부담되었고요. 한국판 SCAC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한국판 QQQ인 나스닥 100의 비율도 고민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망설였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QQQ 기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SCHD와의 비율을 좀 더 고민하게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결혼할 때 기분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적금 끝났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저도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도착선을 지난 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 시상식이나 경품 추천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김이 빠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하려고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쌓아뒀는데 빼고 나서 또 1년 뒤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뭐 김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인생을 사는 재미인데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 이유로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좌 해지 실시 후 재가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일반형 ISA 계좌를 개설해서 쓰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인 200만 원을 넘는 수익금을 갖고 있어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해외 직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서 ISA 200만 원 비과세는 좀 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다고 ISA 개정안이 언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기도 하고요. 확정적으로 비과세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횟수로 4년 유지하면서 납입한도 8천만 원에서 절반도 못 넣었는데 납입한도도 저에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받고 재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주 하고 싶어도 3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추가 세액공제 이벤트라고 생각하니까 혜택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꽤 클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ISA 계좌 개설의 목적 재설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ISA 계좌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회사나 집 근처에 시원하게 적당한 집 한 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모으는 것으로는 택도 없겠지만 열심히 맞벌이로 꾸준히 차분하게 투자하다 보면 또 이번 경험처럼 시간이 금방 흘러서 원하는 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만기를 9,999년까지 설정해 놓고 한번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름 ISA를 집중 공부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ISA 계좌를 많이 공부했지만 제가 직접 개설해서 만기 해지 및 연금 이전까지 겪어봐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름 진심이라서요. ISA 더 나아가서는 연금 계좌까지 다뤄볼 생각이라서 구독해두시면 꼭 도움이 될 채널일 것 같습니다. 벌써 99분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30대 초반 결혼의 뜻이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각자 상황마다 목적마다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싶고요. 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MBTI가 완전히 극 N이거든요. 그리고 F고요. 혼자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이런 저만의 능력을 이용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유익할지는 이것저것 다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 제시와 어떤 식의 영상이 좋을지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참고해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